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바님부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가을 날씨도 한창이고 나들이도 한창인데 저도 가을 맞이 겸 영화 보러 다녀온 것이 있어서 네. 함께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를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보았던 영화 두 편, 다큐멘터리 두 편이거든요. 요거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악영화제. 네, 울주에서 열립니까? 맞습니다. 직접 울주군까지 다녀오셨군요. 맞습니다. 저도 이 대본을 보고 좀 흥미가 당겨서 찾아봤더니 아쉽게 지난 화요일 날 폐막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올해가 벌써 9번째 영화제라면서요? 네, 벌써 9회를 맞이한 영화인데요. 사실 서울에 살 때는 조금 멀다 느끼기도 했었었고, 또 부산에서는 막상 또 울산까지 가는 게 좀 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미루기만 하다가 네. 올해 딱 시간이 맞아서 한번 다녀오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기차도 자주 다니고 통도사역.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KTX를 타니까 30분도 채 안 걸리기도 맞아요. 하고요. 가까워요, 생각보다. 맞아요. 또 무엇보다 울산에서 내리면 그 영화장까지 바로 가는 셔틀버스가 시간대별로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도 행사장까지 편하게 이동하고 또 차가 주말이니까 좀 막힐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장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면 도착하고요. 또 영화제가 두 곳에서 울산대공원이랑 영남알프스 쪽에서 열리는데 두 곳 다 편하게 셔틀을 활용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내년엔 저도 일정을 미리미리 챙겨서 가봐야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도 어제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 이렇게 지역색과 이 특성을 살린 영화제들 항상 반갑죠? 네.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영화제가 다 열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열리는 이 산악영화제 분위기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보다는 조금 작은 영화제지만 그만큼 더 편한 분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등산로가 바로 근처에 있어서인지 아니면 산악영화제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등산복 차림의 분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울주군에서는 어쨌든 오래된 축제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나들이로 오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네. 나이 든 어르신들도 꽤 많이 영화제에서 보였다. 그래서 좀 지역 축제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강했습니다. 또 이제 산이랑 환경이란 주제가 이 영화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다회 용기를 축제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꽤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 장소 자체도 영화관도 있지만 야외 상영도 가능해서 야외 상영관에서 이제 밤에 좀 선선할 때쯤 영화 볼 수도 있고 또 저는 참여하진 못했지만 네. 비박 상영이라고 해서 비박 상영? 네, 자기가 캠핑 용품을 다 꾸려온 다음에 호호호. 텐트 치고 이제 00시부터 시작하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도 오, 있었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네요. 맞아요. 네. 이 산악영화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이 돋보입니다. 네. 상영작들도 영화제 특성에 맞게 산과 대자연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많았다고요. 네, 산악 영화제이다 보니까 산, 환경, 자연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 상영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의 주제는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이 슬로건이었는데 제가 보았던 영화도 자연을 키워드로 한 영화와 산을 키워드로 한 두 편의 영화를 골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이 두 작품을 언급해 주셨는데 차례로 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영화는 실리의 예븐스모 야콥센 감독의 와일드 패밀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영화였고요. 올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월드 시네마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 가족을 그리고 있는데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들의 자녀 4명이 숲속의 작은 농장에서 대안적인 삶,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속세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큰 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온 가족을 이제 뒤흔들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유지해왔던 자연 속에서의 삶, 목가적인 농장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제 도시로 이주해온 이들이 새롭게 적응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당연히 쉽지 않았고 또 거기에 가족 안에서의 상실감까지 더해지다 보니 네. 뭔가 모든 것이
녹록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좀 농밀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상실로 인해 책임감도 상실감도 커진 아빠, 그리고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애정 결핍이 생겨버린 딸, 음. 그리고 적응은 해보려고 하지만 자유로운 자연에서의 그런 생활과는 다르게 하나하나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힘든 새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친구들과 뭔가 더욱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적응도 하고 싶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숲에서 살았던 아이들과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서 살았던 아이들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낯설기 음. 때문에 더욱 힘든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렵네요. 딱 상상만 맞아요.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이대로 갈 수도 없고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가 메워줘야 하는데 이게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더 궁금해지는데 더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영화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들의 아빠도 이주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노르웨이 사람이었고요. 아빠는 영국에서 이주해 와서 엄마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곳에 정착했던 케이스이다 보니까 아빠도 아이들을 어쨌든 혼자의 힘으로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려고 했지만 쉽지 네.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제 아이들만 있지 아무런 연고지나 뭐 연결 관계가 없던 상황에서 이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했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서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적응하고 사랑으로 해결책을 찾고 다음의 삶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결말로 마무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네. 여러모로 뭔가 쉽지 않았던 그들의 적응기를 그리고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영화고요. 오히려 뭔가 이런 영화에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자연 속에서 극복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현실을 좀 발딛고 서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또 영화를 더 잘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두 번째 영화가 조금 더 의구심을 품게 만든 영화였는데요. 네. 두 번째 영화는 보이지 않는 봉우리라는 다큐멘터리고요. 시각 장애인인 장홍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성공하는 이야기를 그린 시각장애인이. 네,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작품으로 흐름을 이어주셨는데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시각장애인이라 이 이야기는 뭐 신문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네. 주시죠. 아시아에서는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 영화를 연출한 판 리신 감독이 장홍의 등반 계획을 접하고 나서 함께 논의를 거쳐 훈련 단계부터 실제 등정에 성공하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주인공인 장홍은 중국의 가난한 가정 출신인데요. 네.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고 또 안마사로서 이제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시각 장애인인 사람, 어떤 하나의 인간인 존재로서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뭔가를 좀 해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음. 이제 등정을 해야겠다라는 것의 결심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 네. 다음 단계로 쉽지 않은 모습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체력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등정에 가기 위한 티켓을 사기 위해 펀딩을 하는 것, 약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겨울산을 타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가족들의 걱정에서 무사히 집에 오는 것까지를 담아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친한 동생에게서 돈은 마련할 수 있었고요. 또 가족들도 결국에는 그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의 결심을 지지해 주었고,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체력 훈련까지 해서 네팔에 도착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과는 달리, 그리고 이 시작점에서 트레킹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베이스 캠프로부터 8,848m의 와. 정상까지 가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음. 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도전인데 그만큼 절실했나 봐요. 네. 뭐 예전보다야 에베레스트 등정할 때 표 끊고서 기다리고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등정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만든 아유, 곳이기도 하고, 그럼요.
또 등정이라는 곳에 대한 도전이 신체든 무엇이든 극한의 도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앞이 보이지 않는데 험한 길을 가는 것은 더 이게 쉽지 가장 않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웅은 계속 걷고자 하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인지 저는 좀 이 영화가 한 장애인의 서사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것 말고도 함께 그 등정을 해냈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를테면 단순히 뭔가 할 수 없던 일을 한 사람이 해냈다라는 그런 영웅 서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왔던 조력자들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이제 그의 눈이 되어서 그 좀 더 용감하게 그 걸음을 한 걸음씩 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를테면 자신의 눈이나 발이 동상으로 인해 다치더라도 장홍이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가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홍이 포기하고 싶다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때 이곳은 단순히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위험한 곳이고 무서웠던 곳이다라고 잡아주었던 가이드 이런 단어들이 예를 들면 그를 그냥 장애인으로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장홍이 동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 북돋아주고 많은 이들이 그거를 함께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모두의 이야기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다큐였는데 네. 그렇게 힘든 등정의 과정 속에서 장홍이 거의 이제 등정이 왔을 때쯤 산소 탱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가이드들이 자신의 산소통을 모두 장홍에게 몰아주고 와. 그가 등반을 홀로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장홍과 카메라 감독만이 그 등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영화가 까만 화면으로 바뀌면서 장홍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네, 오, 약간 소름 그리고 돋았어. 그리고 와. 정상에 딱 올라올 때쯤 네. 그와 함께 올랐던 카메라맨이 이곳이 정상이다. 당신 결국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와. 이때조차도 화면이 환하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장홍의 시점에서는 화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까만 상태에서 결국 네가 해냈다라면서 이제 울부짖는 흐느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느꼈던 거는 우리에게는 어떤 보이지 않는 목표가 있지 않더라도 결국 내가 묵묵히 해낸다면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껏 눈에 보이지 않아서 뭔가 우리가 해내왔던 그 과정들이라든지 혹은 해내왔어도 보이지 않아서 그걸 더 낮은 가치로 평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극적이면서도 조금 우리가 지금 몰두해 있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에만 좀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에서도 그 네. 결정적인 부분에 딱 소리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네. 갑자기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영화 내용이 단순한 인간 승리를 넘어서 인생을 반추하게 하는 이 철학적인 뉘앙스도 느껴지는 작품 같아요. 네, 영화를 보면서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뭔가 이제 장홍이라는 한 장애인의 등정 성공, 하나의 성공,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맺음 짓는 것이 아니라 좀 그 과정이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한 가치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성공 그 자체로도 좀 가치가 있겠지만 성공 뒤에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밀접하게 그 시선들을 따라서 그려냈기에 더 생각할 거리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올해는 영화제가 좀 끝나서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에 이 영화제가 돌아올 쯤 한 9월 중순쯤 되면은 미리 좀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상영되는 영남 알프스 자체의 그 산세가 무척 예쁘기도 했고요. 또 그 안에서 영화를 보고 또 그 영화 자체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주제의 영화이다 보니까 더욱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영화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한 편당 3,000원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울주에서 열리는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이 났다니까 아쉬운데 내년에는 저도 꼭 시간 내서 산악영화제 다녀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신바님의 소개로 산과 자연, 그 속에 인간을 주제로 한 두 편의 영화 만나봤습니다. 와일드 패밀리, A New Kind of Wildness랑 이 보이지 않는 봉우리,
인비저블 서밋 원제와 함께 소개를 드리고요.